안녕하세요. 그레이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파닉스 과정을 마치고 아이와 함께 리딩 플렉스 타임을 갖는 동안에 아이가 읽고 있는 픽처북이나 스토리북에 대한 내용을 궁금해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림을 통해서 내용을 추측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엄마는 고민을 하게 되죠. 내가 그러면 이 책에 있는 문장들을 다 아이에게 해석을 해줘야 하나? 엄마 아빠가 내 아이에게 픽처북이나 스토리북을 읽어주고 그리고 그 내용을 아이에게 전달해주는 과정에서 몇 가지 좀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내 아이에게 이 글을 읽어줄 때 마치 구연 동화사처럼 굉장히 재미있게 오버해서 읽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부담감이 느껴지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을 전달할 때도 문장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해석해서 얘기해줘야 하나 하는 그런 고민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서 좀 고정관념에서 좀 탈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보통 우리가 뭐 구연동화사처럼 굉장히 재미있게 읽어주는 거 잘할 수 있으면 정말 좋지만, 그런 스킬은 아이들의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스킬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여러 명이 있을 때 사실은 필요해요. 그래서 내 아이 한 명, 그리고 뭐 한 두 명 정도 아이를 놓고 읽어줄 때는 그러한 화려한 스킬이 크게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엄마 아빠가 영어를 공부하던 시절은 책을 먼저 리딩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어휘를 외우고 그리고 나서 문장 하나하나를 해석을 하던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보던 글들은 대부분 설명글이나 주장글,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 딱딱한 문어 형식의 글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글들은 문장 하나하나를 다 해석해야만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었다면, 물론 지금 초등 고학년 친구들부터는 그런 문어체의 글들을 많이 접해야 하지만 그 이전의 친구들은 이런 스토리북이나 픽처북을 통해서 그 그림만 봐도 어느 정도 내용이 추측이 되는 책들을 접하게 해주시면 굳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해석을 해주시거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그림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 책의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이 그림책의 제목은 Five Little Ducks라고 하는 책이네요. 자, 그럼 한번 넘겨볼게요. 아이가 직접 읽어보게 하셔도 괜찮고요. 엄마가 뭐 읽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Five little ducks went out one day. 이렇게 내용을 읽고 그리고 나서 그림을 이렇게 보면 전체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요. 글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Five little ducks. One, two, three, four, five. Five little ducks went out. 하면 뭐 밖으로 나갔어. 그래서 5마리의 아기 오리들이 어느 날 밖에 나갔어. Over the hills and far away. Over the hills. 이때 hill을 한번 이렇게 짚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over the hill 하면 언덕을 넘어서 far away. 뭐 멀리 갔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Mother the cold. 꽥꽥 꽥꽥 할 때 mother the cold 하면 그냥 mother dog을 이렇게 짚어주시면 돼요. mother dog. But only 4 little ducks came back. 4 little ducks. 그러니까 1, 2, 3, 4. 4 little ducks came back. 돌아왔대. came back. 4마리의 아기 오리가 돌아왔대. 자, 여기서부터는 또 내용이 반복돼요. Four little ducks went out one day over the hills and far away. 자, 이렇게 반복되는 문장이 있을 때는 굳이 내용을 다시 전달해 주실 필요 없어요. 아이들이 앞에서 다 들었기 때문에 또 그냥 이렇게 쭉 다시 또 읽어주시면 돼요. Mother the cold 꽉꽉 꽉꽉
But only three little ducks came back. 근데 아까 four little ducks에서 three little ducks가 됐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림을 보고 one, two, three. three little ducks 하고 이렇게 짚어만 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또 읽어주시고 달라진 상황이, 달라진 문장이 But only two little ducks came back. 여기서 그냥 이렇게 one, two little ducks came back. 이렇게 그냥 짚어만 주시면 아이들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용이 지금 똑같죠. 위에 내용이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내용으로 가면 이번에는 But only one little duck 한 마리니까 한 마리만 그냥 짚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문장은 한 번 더 읽어주시는 건 맞는데 굳이 그 내용을 다시 전달해 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부분들만 그림으로 짚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요. But no little ducks came back. no little 하니까 어때요? 아무도 없죠. No little, 아이고 아무도 없네. No little ducks came back 하면 아이들은 내용을 추측하고 지어볼 수 있죠. 자, 여기도 내용이 아까랑 똑같으니까 그냥 읽어만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내용이 좀 달라져요. And five little ducks came wandering back 하면 five little ducks니까 정말 확인해 주시면 돼요. 1, 2, 3, 4, 5 came wandering back. 헤매면서 돌아왔대. wander이라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순간 이제 기억이 안 나시면 이때는 아이랑 같이 정말 이렇게 셀폰에 그 네이버로 찾아보시면 돼요. wander 하면 뭐 헤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헤매면서 돌아왔대. 이렇게 좀 특별히 다른 단어가 나오면, 다른 어휘가 나오면 그 표현만 그냥 전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책보다 조금 까다로운 그 영어로 구성되어 있는 그림책을 한 페이지 더 보여드릴게요. Although quite sad to see him go, one thing that only Eva knows. 자, 여기 보면 이 purple things, 이 보라색 친구를 지금 힘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가는 걸 보는 게 꽤나 슬프지만 뭐 이런 표현이고요. One thing that only Eva knows. 에바가 알고 있는 오직 단 한 가지. Is anytime she calls out ping. 여기 에바라고 한 친구를 she로 표현했죠. 그래서 에바가 부른 언제든지 핑 하고 부르면 a thing appears, a thing called ping. 이 a thing, 여기 있는 purple thing, 이 친구는 appear, 나타나고 그리고 핑 하고 대답했어. 뭐 이런 표현인데요. 사실 이 내용도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를 다 그 의미를 알아야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문장 보시면 sad to see him go. 그가 가는 걸 보는 게 sad, 슬펐대 이렇게 표현해 주실 수 있고 one thing that only Eva knows. 에바가 오직 알고 있는 one thing, 여기 있는 친구라고 표현해 주시고 또 그냥 she calls out. 에바가 핑 하고 부르면 이때 appears라는 표현 정도 좀 이제 찾아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보라색 친구가 appears 나타나고 그리고 핑 하고 대답했어. 이렇게 해석이라기보다는 내용을 전달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때 이렇게 그 전체 페이지의 내용을 전달을 하실 때 혹시나 엄마가 이 표현은 내가 정확하게 의미를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단어들만 미리 조금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엄마도 appears라는 표현이 순간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같이 찾아볼까? 하고 찾아보셔서 appears, 나타난대, 뭐 등장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아이랑 함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그림책을 읽고 아이에게 내용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셨다면 반드시 스토리텔링을 하는 과정을 같이 가져보세요. 스토리텔링이라는 건 뭐냐면 그 내용에 대한 리뷰를 함께 해보는 건데요. 그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좀 있어요. 자, 그리고 아이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그 책의 내용을 리뷰할 때 보통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그 페이지를 보면 지금 네 마리의 오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How many dog in this picture? 여기 몇 마리의 오리가 있지? 하고 아이 오리를 세보게 하는 거죠. 뭐 1, 2, 3, 4 이런 식의 아니면 뭐 What color do they have? 뭐 여기 있는 오리들이 무슨 색이야? 뭐 이런 걸 물어본다든지 이런 굉장히 좀 아이에게 뭔가 색깔이나 수를 세어보거나 동물의 이름을 물어보거나 하는 이러한 질문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 자, 이러한 질문들은 사실 좀 폐쇄적인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뭐 수를 세어보거나 동물의 이름이 영어로 뭔지, 그리고 색깔에 대해서 알아보고, 뭐 이런 질문들도 할 수 있고, 실제로 그 영어 구현 동화의 그 어떤 강의 같은 걸 들어봐도요, 이런 질문들을 몇 가지 소스로 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하지만 사실 이러한 질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자, 어떤 질문이냐면요.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Five little ducks came waddling back 이렇게 5마리의 아기 오리가 힘들게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씬을 보여주시면서 예를 들면 뭐 What do you think about their feeling? 이들의 감정이 어떨 것 같아? How about mommy dog? Or how about five little dog? 이렇게 이들의 감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게 그런 약간 개방적인 질문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아이와 함께 영어책을 읽어보는 연습을 한 이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엄마가 큰 부담을 갖지 않고 아이에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팁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물론 그 내용을 다 읽은 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리뷰를 할 때 어떤 폐쇄적인 질문인 그 어떤 그림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에 관계된 것들만 질문을 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아이가 사고할 수 있는 열린 사고가 가능한 개방적인 질문들을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그림책들을 보다 보면 마지막 페이지에 항상 아이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처음에 봤던 그 오리가 등장했던 그림책에서도 엄마의 기분에 대해서, 마미덕의 기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라는 하나의 그 어떤 주제를 던질 수 있겠죠. 그럴 때 예를 들면 엄마는 뭐 굉장히 걱정했을 것 같아요. 아기 오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뭐 이렇게 한국어로 편안하게 얘기를 나눠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것을 영어로 좀 표현을 찾아서 아이에게 전달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she was worried about baby dogs 뭐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해 주실 수도 있고 엄마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뭐 이런 표현을 아이가 이야기했다면 she got angry because of baby ducks 뭐 이런 표현들 그리고 아기 오리들이 돌아와서 엄마가 좀 안도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표현을 아이가 이야기했다면 She relieved after baby ducks came. 뭐 이런 표현들로 문장을 해 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시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왜 이 폐쇄적 질문보다는 개방형 질문들을 꼭 아이에게 던져주셔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준비를 해서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